질병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어보는 데일리 건강 시간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체에 노화 증상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죠.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살이 늘고 또 시력도 점차 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치아에도 노화가 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오늘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치아 노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치과 전문의 이상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보통 얼굴에 생긴 주름살은 굉장히 신경들을 쓰시는데 치아 노화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치아 노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먼저 치아 노화 그 정의부터 좀 내려주세요, 선생님. 치아의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치아는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치아 한 덩어리처럼 보이겠지만 치아는 안에 있는 신경 치료할 때 흔히 아시는 신경 가장 깊숙이 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바깥에 있는 상아질이라고 하는 상아질. 네, 그 밖에 범낭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사용하시다 보면 가장 밖에 있는 것부터 손상을 받겠죠. 범낭질은 가장 밝고 투명하고 예쁜 네. 치아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보면 웃으면 이가 하얗고 밝은 게 반짝 빛나는. 맞습니다. 범낭질이 너무 잘 살아있기 때문이고요. 네. 연세 있으신 분들, 뭐 60년 이상 식사하시고 양치하시면서 범낭질들이 많이 달아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있는 상아질은 노란색의 특징이에요. 누렇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누런니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치아가 정전기에 달하고 점점점 이제 내려오는 일만 남은 건데 특히 좀 치아의 노화를 조심해야 하는 나이대가 있을까요? 20대부터는 좀 아닐 것 같고. 연령대별로 대응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 만약에 이런 노화에 대한 걸 젊을 때 인지한다면 좀 더 예방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젊었을 때 10대, 20대, 30대 때 좋은 습관들을 들이시면 뭐 적절한 양치, 너무 강하지 않은 적절한 양치, 혹은 식습관도 뭐 마른 오징어나 뭐 이런 것들 너무 단단한 것들 즐기시는 분들은 당연히 조금 빨리 마모가 되고 네, 노화가 좀 빨리 진행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이갈이가 있으시거나 실은 요즘 현대사회가 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무실 때 이를 꽉 물거나 가는 방법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게 노화를 굉장히 빨리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이갈이 보호 장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나이 들어서 노화로 고생하는 일들은 좀 많이 적으실 거고요. 이제 근데 하지만 40, 50대 이걸 모르고 40, 50대, 60대 이제 나이가 드셨다. 이제 이때부터는 망가진 치아를 치료하는 쪽으로 조금 바꾸셔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젊었을 때부터 치아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또 구강 환경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뭐 식습관도 저마다 다르다 보니까 개인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아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먼저 치아 노화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마모도 노화 현상인가요, 선생님? 충치가 생긴다든지 잇몸병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질병으로 분류하겠지만 네네네. 마모는 쓰다 보니까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노화에 좀 넣으시는 게 맞겠고요. 치의학 용어로는 교모라고. 그러니까 교모.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씹는 과정을 교합이라고 한다면 교합하면서 마모된다 그래서 교모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네. 누구나 다 겪게 되시는데 실은 구강 내에 28개의 치아가 있는데 하나만 마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마모되면 동시에 여러 개가 진행되기 때문에 마모는 관리를 잘 못했을 때는 정말 모든 치아를 다 치료하게 되는 힘든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교모 증상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아까 중간에 있는 상아질까지 다 드러나는 건가요? 네. 여기 좋은 사진이 있는데요. 저 노란 부분들이 다 상아질이에요. 아까 노란색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밝고 투명한 하얀색도 좀 투명한 그거는 예쁜 색도 범낭질이 보이고. 남은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심하게 진행된 곳들은 노란 빛이 굉장히 많이 띄게 되죠. 네. 그래서 저 경우라면 아마 이제
치료를 준비해야 되는 단계. 네. 아직은 통증은 없으실 단계이긴 한데 어느 순간 저게 더 심해지면 밖에 있는 범낭질은 굉장히 단단하고요. 그래서 식사를 잘할 수 있지만 상아질부터는 성질이 굉장히 무르게 돼서 상아질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마모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때부터는 위험한 이 정도 상태면 아주 많이 주의 심한 깊게 건가요?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치아 마모는 보통 어떤 치아를 좀 살펴봐야 할까요? 송곳니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제일 같아요. 튀어나와서인가요? 네, 튀어나와서는 아닌데요. 네, 송곳니는 이제 앞니와 어금니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줘요. 네네. 네, 중간 역할을 해주는 치아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뿌리가 굉장히 깁니다. 뿌리가 긴 이유는 송곳니가 중요한 큰 힘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단단하게 받쳐주기 위해서 뿌리가 긴 거고요. 그래서 네. 첫 번째로 마모의 대상이 되는 치아예요. 송곳니가.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에 마모를 체크할 때 송곳니 보시면 송곳니는 당연히 이렇게 뾰족한 네네. 형태를 띄어야겠죠. 근데 이제 30대, 40대, 50대 분들 중에 뾰족하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네네. 그럼 이제 마모가 진행되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마모가 진행이 되면 끝까지 이렇게 닳아서 없어지는 건가요? 완전 끝까지 닳는 경우도 있나요? 그 정도까지 가는 건 굉장히 드물긴 한데요. 방치하게 되면 거기까지 가게 되죠. 네,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뭐 구멍이 뚫리는 형태로 마모가 좀 더 커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굉장히 불편해하시기도 하고 네. 약해지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합니다. 통증도 있나요? 통증은 그때그때 다른데요. 왜냐하면 치아가 정말 마모가 굉장히 교모가 굉장히 심해서 절반 이상 닳아 없어졌다고 할 때도 네. 이게 한 번에 만약에 치아 절반을 삭제해내면 굉장한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근데 그걸 50년 동안 정말 서서히. 한 커플 한 커플 본인이 마모시켜왔기 때문에 치아가 적응해서 통증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군요. 통증이 있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마모, 교모를 좀 치료했던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네, 치료 사례를 사진으로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다 어금니들이 마모가 되어 있는데요. 마모된 부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당연히 없어진 범낭질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되겠죠. 네네. 예전에는 뭐 인레이라든지 뭐 크라운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사용했었고요. 네.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는 재료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치료 술식들이 굉장히 발전해서 크라운처럼 깎아내는 치료가 아니고 다듬어서 붙이는 방식으로 정말 가장 바깥에 있는 범낭질만 다시 만들어줄 수 있게 상아질까지 손상된 경우라고 하면 상아질은 상아질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서 회복시켜주고 네, 범낭질은 범낭질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서 회복시켜주는 네, 그런 컨셉으로 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에 없어진 부위를 재건해서 다시 붙여주는 개념인데 걔가 잘 붙어 있나요?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농담 삼아 치과의사들끼리 뭐 선배님들과 하는 얘기가 이제 서양 사람들은 햄버거 먹고 한국 사람들은 그 소고기를 말려서 육포를 씹는다고 그러네요. 정말 다른 식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그 한국 분들이 식사를 편하게 하셔도 버틸 수 있을 만큼 네, 그 정도의 강도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미 한번 망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습관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제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양치 습관 이런 걸 교정해 드리는데 치료만큼의 시간을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또 관리도 중요한 네, 거니까요. 네. 자, 이렇게 치아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인 치아가 닳는 그 형상과 그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렇게 치아가 닳을 때 궁금한 게 그 씹는 면만 닳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면도 같이 닳을 수 있나요? 씹는 면만 닳는 건 아니고요. 옆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하는데 치경부. 이제 치경부 마모증이신 분들은 오히려 치과에 잘 오세요. 이가 시리거든요. 옆이 다르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린 증상 때문에 치과에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발견이 좀 쉽긴 해요. 근데 해결은 쉽지 않아서 여기 사진에 잘 나와 있네요. 이게 치경부 마모증인 건가요? 저 잇몸에 가까운 쪽 치아가 깨져나가는 양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씹는 힘 때문에 치아의 가장 약한 부위가 실제적으로 치아끼리 부딪히는 부위도 약하겠지만 이 안쪽에 있는 뿌리와
이 치아를 연결해주는 이 연결고리 부위가 가장 약하거든요. 네네. 저곳에 힘이 이렇게 계속 누적되면서 미세하게 깨져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빠른 속도로 깨져나가게 됩니다. 이 정도면 심한 거예요? 받으셔야겠죠. 그렇군요. 네, 네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막 이가 시린 증상이 계속되고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사실 이렇게 뭐 교모 증상이나 치경구 마모증 같은 노화의 한 현상일 수도 있으니까 좀 잘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고 치아 노화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누래진 치아. 누래진 치아도 노화의 현상이라는 거죠, 선생님? 누런 치아와 누래진 치아는 좀 다르죠. 누런 누래진 치아는 선천적일 수도 있어요. 타고난 타고나기를. 피부색과 마찬가지로 네네. 치아색도 타고나는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여기 너무 잘 써주셨는데 누래진 치아는 예전엔 안 그랬던 얘기죠. 그러니까 타고나는 게 아니고 쓰다 보니까 누래지는 거예요. 노화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치아 색상이 누렇게 변한 걸 확인하는 건데 치아 변색 유발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원래 하였던 치아가 누렇게 됐다면 이제 노화 의심해 볼 만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어떤 원리로 이렇게 노화 과정에 치아가 누렇게 변하는 걸까요?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착색이죠. 커피 많이 진한 드시고, 음료, 진한 색의 음료, 뭐 카레라든지 커피, 착색이 잘 되는 음식들 많이 드시면 혹은 흡연이라든지 네네. 착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뭐 만약에 본인이 치아색 때문에 스트레스가 된다면 스케일링으로 치아를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치아 미백제를 활용해서 뭐 화학적으로 치아를 세척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네. 사실은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조금 간과하실 수 있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네. 이렇게 치아의 범낭질, 상아질, 신경 이런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곳에서 사실은 여기 범낭질은 하얗게 잘 표현됐고 상아질은 좀 노란색인데 실제는 이거보다 좀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범낭질들이 사용하면서 점점 얇아지겠죠. 네네. 마모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얇아지면 이 젊고 건강한 치아는 범낭질이 정말 밝고 투명하게 반짝하겠지만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상아질의 특성, 상아질의 캐릭터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치아의 투명감과 색상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변색이 오는 거네요. 그렇죠. 범낭질이 나이가 다 들면서 없어지면서 범낭질 두께가 서서히 얇아지면서 상아질의 색깔이 좀 위로 더 그렇죠. 드러나는 게요. 색은 점점 누래지는 단순하죠. 원리는 단순해요. 네, 사실 아까 뭐 착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노화로 생기는 변색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치아 변색이 양치질을 열심히 잘하며 좀 안 생기거나 이런 거는 안 될까요, 선생님? 아까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서 보여드렸는데요. 네, 착색이 있었고 착색에 대한 걸 해결해 줄 수 있죠. 양치질을 잘하면 네. 깨끗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잘 되겠죠. 반대로 두 번째 과도한 양치질이면 범낭질의 마모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양치질은 적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적절한 양치질이 이제 범낭질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적절한 양치질이 또 착색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어쨌든 착색이 일어나고 누렇게 되면 좀 치료를 하고 싶잖아요. 어떤 해결 맞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착색이 일어났다고 하면 미백 치료를 받게 되죠. 쉽게 설명드리면 표백제랑 같은 거예요. 흰색 와이셔츠가 때타면 표백제로 하얗게 만들어주죠. 표백제의 원리는 어두워진 색상에서 본래 색상을 찾아주는 겁니다. 때를 빼서 하얗게 다시. 맞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네네. 만약에 범낭질이 얇아져서 치아가 누래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낭질을 만들어 다시 주나요? 그렇죠. 범낭질의 구조와 가장 비슷한 재료들을 선택해서 이제 그 부분을 만들어서 붙여서 해결을 해줘야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좀 치료법은 달리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환자분들은 이가 누러면 일단 미백 치료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약간 오해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대 때부터 누런 치아로 좀 고민했던 분들 중에 미백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데 저한테 와서 어느 순간부터 미백이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떼낀 게 아니겠죠. 미백제 효과가 없고 이제 에나멜이 얇아졌기 때문에
이걸 하얗게 할 때 방법을 좀 바꿔주셔야겠죠. 그럼- 에나멜을 복구하는 치료들을 좀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미백 치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히 자기 치아 상태에 따라서 잘 상의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취나 뭐 구강 건조증 이런 것도 노화의 일종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침샘의 분비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네. 나이 들면서 호르몬이 변하죠. 그래서 몸에 있는 신진대사가 달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요. 네. 침이 안 나온다면 이제 뭐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뭐 비타민 같은 것들도 좀 도움되기도 하고요. 아, 비타민도요? 네, 약간 신맛 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침을 침샘을 고이게 이렇게 하니까. 자극해주죠. 아, 네. 비타민 C 같은 거. 맞습니다. 네, 네. 뭐 레몬 같은 것도 도움되겠네요. 네, 네. 이런 방법들로 조금 좀 예방하거나 좀 개선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노화 현상들 알아봤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 보면서는 이 치아 노화를 좀 앞당기는 요소들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잇몸병. 잇몸병이 치아 노화를 촉진시키는 요소인가요? 사람의 잇몸은 시간이 흐르면서 젊은 시절보다 내려가게 되어 있고 치석이나 세균으로 인한 잇몸병이 있다면 더 빨라지겠죠. 잇몸이 내려간다는 건 잇몸 뼈가 녹아버린다는 얘기랑 같은 의미고요. 이제 치아가 움직이게 되거나 마모가 더 잘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돼서 아무래도 좀 노화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치아만큼 잇몸도 노화가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 사람 몸이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이 밖에 잇몸 질환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잇몸 질환은 구강 조직까지 흔들리게 할 뿐 아니고 이제 음식을 제대로 씹고 소화시켜 줄 수 있는 잇몸이 약하면 씹는 힘이 약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작 기능을 잘 못해서 전체적으로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 뭐 위장 기능 이런 거 영향을 미쳐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겠죠. 중장년층, 노인층 같은 경우 이제 잘 드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먹는 거 중요하죠. 먹는 거의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잇몸병도 그거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아 건강의 핵심이 또 잇몸 건강일 것 같은데요. 잇몸 건강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잇몸병 예방의 최선은 스케일링입니다. 한번 망가진 잇몸은 되돌리기 힘들고요. 잇몸을 망가지게 하는 첫 번째 원인, 주범은 치석이고, 네. 치석을 제거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주염 예방도 정기적인 스케일링 해주시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해주시면 뭐 큰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자기는 스케일링 때문에 이 사이가 벌어진 것 같다면서 한 번 네. 받고는 좀 피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네, 진짜로 벌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치과에 굉장히 소홀하다가 아주 오랜만에 치과에 와서 간만에 받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치석을 굉장히 많이 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잇몸이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치석을 다 제거하니까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치석이 이제 없어지니까 뭔가 벌어진 느낌으로 느끼시는 악순환인데 치석이 조금 쌓이고 그 위에 세균이 붙어요. 네. 세균이 잇몸을 녹입니다. 공간이 생기니까 다시 치석이 생기고요. 세균은 더 많이 붙고 잇몸을 더 많이 녹이고요. 이제 이걸 장기간 반복해서 치석을 정말 많이 쌓아오신 분들이 스케일링을 처음 받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 사이가 벌어진 느낌을 느끼시겠네요. 혀가 어디 갈 데를 찾질 못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치과 오니까 망가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스케일링에서 있어요. 망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되레 더 스케일링을 잘 받으셔야겠네요. 스케일링 정말 잘 받으셔야죠. 치석이 쌓이지 않도록. 네, 그다음에 구강 건강 관리 이런 것들, 예방 관리들 네, 잘 받으셔야 되죠. 네, 그러니까 스케일링 때문에 이 사이가 벌어진다. 요거는 오해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 네. 자, 근데 잇몸의 자연스러운 노화 어차피 뭐 막을 수는 없지만 잇몸에 병이 드는 건 정기적인 스케일링 통해서 잘 좀 예방 관리할 수 있다니까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사실 치아 노화 뭐 어찌 보면은 늙어가고 나이 들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꼭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선생님?
정상적인 범위의 노화라면 당연히 그대로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정상적인 범위라면. 네. 근데 그 범위가 너무 과해서 이대로 두면 5년 뒤에는 식사를 하실 수 없을 것 같다라든지 이 정도 마모 속도라면 치아 자체를 뽑게 될 것 같다든지 이제 그런 치명적인 상황이 예견된다면 네. 선제적으로 조금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죠. 네. 아마 환자분들 개개 본인이 판단하시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그래서 노화는 저희도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들은 다 인정하고 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이제 노화가 질병의 수준까지 너무 속도가 빠르다거나 방향이 나쁘다거나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없거나 통증이 유발된다거나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반드시 치료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본인이 판단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특히 증상이 없다면 그러니까 정기적인 치과 검진 잘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치아의 노화를 좀 늦추고 또 치아 건강을 더 오래 지킬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치아 노화 늦추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선생님. 양치질이죠. 양치질, 네네. 기본이죠. 편하게 하루 3번, 3분 양치질 하는 습관 들이시면 충치 예방에 도움 많이 되고요. 3번, 3분은 그냥 외우기 편하시라고 하는 거고 적정한 시간에 적정하게 잘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성인분들 술 드시면 이제 귀찮잖아요. 그냥 고라 양치질 떨어지죠. 안 하시는데 네, 양치질 꼭 귀찮은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취침 전이거든요. 자는 동안 입을 계속 다물고 있으면서 구강 내는 세균이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변해요. 그래서 낮 시간보다는 더 잘 상하기 때문에 양치질 너무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먹는 습관, 식습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피해야 할 식습관 있을까요, 선생님? 뭐 다들 아시는 뭐 단단한 거 피하시라는 얘기는 당연한 거고요. 단단하고 질긴 거. 탄산음료. 탄산. 치아 부식시키는 주요 원인인데 이제 탄산이 구강 내에 잔류하면서 치아를 녹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탄산을 물 대신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탄산수도 마찬가지고요. 탄산수는 그 당분이 없는데도 그 탄산 자체가 치아에 안 좋다는 탄산 말씀이시죠? 자체가 치아를 녹이는 효과가 있고요. 거기에 당이 더해지면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치아 노화와 관련해서 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치아 노화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야예요. 피부라든지 이렇게 겉에서 보이는 부분들은 빨리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혹은 뭐 관절이라든지 이렇게 빨리 인지하시는데 치아 노화는 아무래도 인지를 좀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문의들과 상의를 꾸준히 스케일링 받으시고 그 병원 그 치과 원장님들과 라뽀를 잘 쌓으시고 평생 관리 받으신다. 그냥 스케일링 한번 받고 끝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내 노화 상태, 내 현재 상태가 내 나이에 맞는지, 내가 50대면 내 치아 나이가 50대가 맞는지 그런 걸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과 좋은 동반자로 조금 함께 하시면 너무 좋고요. 적정한 구강 관리 습관들 잘 유지해 주시고 150세 시대 건강한 치아와 함께 잘 맞으실 수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치아 노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상길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